근데 이 표준화를 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요,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실수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평균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 내 말이 길죠? 상대적인 비교.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회사원들의 평균 연봉을 6천이라고 하자. 나는 연봉을 8천만 원을 받겠대. 일본 애들의 평균 걔들 계산이 내가 잘 안 되네. 미국 애들 할까요? 미국 애들의 평균 연봉을 얼마 할까요? 10만 달러라고 할까요? 10만 달러라고 하죠. 평균 연봉이 회사원들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래요. 10만 달러인데 어떤 애가 12만 달러를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랑 또 미국의 표준 편차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토리가 미국이랑 한국을 따져보면 평균도 일단 단위가 다르고 또 표준 편차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애들은 평균이 여기 있으면 머리 떨어져서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럴 때 표준화를 시키는 순간 둘 다 평균을 빵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미국에는 얘가 대봤더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미국 애가. 나는 여기 있다는 거야. 한국 애가. 그러면 한국 애가 더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을 더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거겠죠. 그때 쓴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 자료가 평균이 다른, 표준 편차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쪽으로 갑니다. 1번 했고, 2번 했고, 그 다음에 지우죠. 선생님이 영어를 쓸 때는 뭔가 표시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n이라고 씁니다.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n이라고 쓰는데 앞에 이건 tilde라고 읽고, 지금 보면 정규 분포가 어디의 대칭이었지? 평균의 대칭이었잖아. 일단 그럼 평균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평균을 쓰도록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랬잖아. 평균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빼기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그마가 필요하지? 시그마가 필요한데 시그마는 원래 그 자체의 존재 목적이 없잖아. 분산에 루트 때린 거잖아. 그래서 분산을 쓰기로 약속을 해요. 정의를 그냥 이해시킨 거야. 평균이랑 분산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저렇게. 그런데 이런 관계도 있다. 아까 배운 게 뭐가 있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시행횟수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잖니?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게 얘는 이산적인 세계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는 연속적인 세계야. 두 개가 완전 다른데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라플라체? 그렇게 읽는 것도 맞고요. 라플라스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라플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스라는 사람 이름이겠죠? 이제 한글로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안녕 이렇게 라플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사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MP 곱한 게 10보다 작으면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신경 쓸 일이지 니들은 이제 신경을 꺼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시행횟수가 지금 이것처럼 충분히 컸어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평균, 분산. 어떤 스토리냐면 이항분포를 확률을 이렇게 찍어요. 질량함수를 찍잖아요. 막대로 세우지 않고 점으로 찍어보면 처음에 시행에서 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찍히거든요. 좀 더 많아지잖아. 이렇게 찍히고요. 좀 더 많아지면 이렇게, 더 많아지면 이렇게, 아주 많아지면 정규분포에 근사하게끔 이렇게 찍히게 돼요. 이것도 너희들은 그냥 끄떡끄떡 이러면 돼. 출제하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C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이걸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이산적인 세계를 여소적인 세계를 끌고 와서 분석을 하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평균도 알아야 되고 분산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잖아. 평균을 이제 구해보면 NP 거라는 거 다 곱하고요. 분산은 NPQ 이렇게 구하게 되잖아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니. 그래서 여기서 평균, 얘는 이제 평균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 구해서 여기다 딱 때려놓고 분산과 여기다 때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 분석하러 가면 되는 거야. 까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시행률이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 자체로도 중요하고 좀 지나면 이항분포로 해석이 되고 라프라스 정리를 통해서 정기분포로 해석이 또 가능한 거니까 연타로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주제를 이제 바꿔요. 네모 3번. 야, 진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를 풀면 또 새롭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군.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 알아듣겠어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건 또 뭐야? 스토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큰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학 평균을 구하고 싶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5천만 국민의 수학 평균을 구하고 싶대. 평균도 구하고 싶고요. 분산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5천만 명을 전부 다 똑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인구총조사가 있어요. 그 가끔 이제 그 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 반장 이런 어머님들이 이제 오세요. 그리고 띵동 누른 다음에 누구 살죠? 여기 살고 있나요? 확인하고 가시거든요. 인구총조사하러 가는 거. 그 전국에 있는 명수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그래. 여기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모집단에 있는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엄마모, 어미모, 네, 모평균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를 모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그거예요. 모평균이랑 모분산이 지금 있는 상태야. 그런데 여기 있는 모집단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샘플 집단을 구성을 하게 돼요. 샘플 집단이라는 소리가 표본이라는 소리거든요. 표본 집단을 구성하게 돼요. 표본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뽑아. 한 개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 근데 샘플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구리시 뽑았고, 어디서 뽑을까요? 서울 신림동 에서 뽑았고, 이게 이제 이거 대전을 이제 갔다는 거죠. 대전을 뽑았고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리시에서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시험을 본 거죠. 100명. 걔를 n은 100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n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 있는 애들이 100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표본에 있는 애들이 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별거 아니야. 또 안 읽겠죠? 읽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표본의 크기.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10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요. 걔를 x 바라 불러요. 근데 첫 번째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집단이죠. 얘를 이렇게 쓸게. 세 번째 샘플 집단 바를 붙였어요. 이렇게 썼어요. 더 뽑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10개 될 수도 있고 뭐 20개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이때 용어를 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표본의 평균을 낸 거잖아. 아까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발음이 좀 그래.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그런데 샘플 집단을 여러 개를 뽑았잖아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려가요. 왜냐면 우리 지금 구할 목적이 모평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로 갔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을 내려가요. 그걸 이렇게 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걔가 실제로 이제 해보잖아요.
뽑아가지고 다 나눠놓고 쭉 시그마를 때려보면 쟤랑 일치해요. 모평균과 일치해서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 이걸 유도하는 것은 최근 트렌드이기도 해요.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그건 나중에 좀 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원래 있는 모분산이랑 같지는 않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신림동에서 하필 서울대 앞에서 뽑았네 100명을. 우리나라 수학 평균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랬을 거 아니야. 니네처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 나처럼 공부를 못하는 애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분산이 크잖아. 신림동에서 뽑은 거예요. 전부 다 서울대야. 하필 수학과 100명이었어. 그럼 여기 있겠지. 그 분산이 작지. 그래.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좀 작을 것 같아. 근데 얼마만큼 작냐면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고자 얼마만큼 작냐면 표본의 크기만큼 작아.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를 돕고자. 시그마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꼭 보게 될 거야.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작은데 n만큼 작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 증명하는 거 안 나와.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이렇잖아. 좀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는데, 샘플 집단을 구성을 하는데 하필 또 신생아 100명을 뽑았네. 그럼 얘들을 점수가 빵점일 거잖아요. 글도 못 읽는데 이렇게 뽑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샘플 집단을 뽑았을 때는 얘들의 표본 평균도 구하기가 적당해야 되고, 또 걔의 평균을 내기도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임의 추출이라고 해.